새벽 5시 경기도 이천의 한 주택가에 김장 냄새가 번져갔습니다. 김순애 씨는 이웃 세 집과 함께하는 김장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배추 20포기가 물에 젖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무와 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김장 때만큼은 새벽부터 나오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지요. 시어머니는 이웃 김시댁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박지연은 어젯밤 전화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미팅이 끝나는 대로 달려오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였을 뿐 이웃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병수는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김장 도구들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70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원칙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 대한 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직 손주 소식도 없고 직장 일에만 매달리는 며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가족보다 일이 먼저라니까. 시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양념을 다지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1시 마당에는 이미 8명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웃 아줌마들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시어머니는 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 며느리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예요. 회사 일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눈빛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장날 시댁에 늦는다는 것, 그것은 이 동네에서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차 있었고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가방을 마당 한쪽에 놓으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미팅이 조금 길어져서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당 구석에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웃들도 지연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재킷을 벗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이어갔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김장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은 더욱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은 이미 온 집안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미팅이 갑자기 잡혀서요. 팀장님이 꼭 참석하라고 해서. 시어머니는 배추를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핑계 대지 마. 중요한 날이라고 미리 말했잖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전화로. 늦어도 온다고. 늦어도 온다는 게 이 시간이야? 김장은 새벽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웃 아줌마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손놀림을 멈췄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마당 건너편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 시댁 김장날이 뭔지도 모르나.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습니다. 아버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회사 일정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회사가 시댁보다 중요하지.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이웃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일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배추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위로도 없이 핀잔만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듯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준호가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연이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아버지가 준호를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버릇이 없지. 남편이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이 꼴이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까지 혼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자기 잘못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준호까지 혼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웃들은 더욱 어색해하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애 씨, 우리 먼저 갈게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나도 먼저 가볼게. 내일 다시 올게.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준호, 박지연만 남았습니다. 배추와 양념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다들 가버렸잖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준호가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지연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까지 울렸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김장은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말없이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말을 못했어. 됐어.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내가 다시 말해볼게. 내가 얼마나 바쁜지, 회사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용없어. 그분들은 안 들으실 거야. 그래도 준호야, 난 이제 지쳤어.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로를 향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가 사정이 있다잖아요. 사정.
김장날에 늦는 게 무슨 사정이야? 당신은 맨날 그래. 자기 기준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아. 시아버지는 배추를 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내가 언제? 언제요? 맨날이죠. 결혼할 때도 그랬고 애 키울 때도 그랬어요. 당신 방식대로만 하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도 직장 다니고 싶었어요. 나도 내 일 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뭐래요?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그게 예의라고 했잖아요.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어. 맞는 거? 누구한테? 당신한테만 맞는 거였지.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이를 보면 옛날 내 모습이 보여요.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시댁 눈치만 보는 거.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시아버지는 오래된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녹슨 김장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처음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도 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보니 예전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고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여자. 그런 며느리를 보며 화가 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칼을 쥔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 안에서 준호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무서워. 부모님을 잃을까 봐도 무섭고 너를 잃을까 봐도 무서워. 둘 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나 정말 한심한 것 같아.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준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다 잘못한 거야. 나도 당신도.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김장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칼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서 지연과 준호도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 뭐 하려고 그래요?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칼로 배추의 밑동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배추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추도 속을 열어야 맛이 나지. 시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칼을 내려놓고 배추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내 속을 좀 열어야 할 것 같아.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연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고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 나도 내장인 어른처럼 엄했어. 순애한테 직장 다니지 말라고 했지.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그때 순애 모습이 보이더라고.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나 때문에 다 포기한 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었나 봐. 그래서 내한테 더 심하게 군 거야.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지연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지연을 향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직장 다니고 싶었어. 선생님 되고 싶었거든. 그런데 못했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기대가 컸나 봐. 내가 못한 걸 너는 하잖아. 부러우면서도. 미안하게도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배려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넌 내일 계속해. 그게 맞는 거야. 내가 못한 걸 내가 하는 거잖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김장 마저 하자. 이제라도 같이 하면 되지.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너는 양념이나 버무려라. 배추는 여자들이 더 잘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당신도 여자들 일이라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지 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네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 칼은 특별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김장 때마다 쓰셨지. 그럼 정말 오래된 거네요. 그래. 오래됐어. 근데 오래된 게 나쁜 건 아니야. 오래될수록 단단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시아버지는 칼을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우리 손주한테 물려줘. 지연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지. 가족이 물려주는 거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았습니다. 무겁고도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아리 마지막 배추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특별할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특별해요. 마당에는 완성된 김장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손때가 묻은 김장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당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어제 담근 김장 항아리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일어났니? 네, 어머님. 커피 드실래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지연아,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네, 어머님. 진심이야. 넌 내일 계속해. 나처럼 살지 마.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늦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 아니에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많대요. 같이 알아볼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볼까? 시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옆에 자리를 잡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김장 항아리 주변 정리하는 거야. 이래야 김치가 잘 익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자는 나란히 앉아 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너 힘들었지? 준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제일 힘들었을 거야. 양쪽 눈치 보느라. 시아버지는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한테도 지연이한테도.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잘 챙겨라. 그 애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잖아. 네, 아버지. 시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거운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 담근 김치를 조금 꺼내왔습니다. 아직 덜 익었지만 맛 좀 보자. 지연이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아직 멀었어. 한 달은 있어야 제맛이 나지. 그래도 맛있어요. 우리가 같이 담가서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가 지연의 그릇에 김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식사 후 지연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너 오늘 회사 가야 하잖아. 어서 준비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 어서 가. 지연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그래. 준비를 마친 지연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다 말고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지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연은 조수석에 놓인 김장칼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아침에 닦아서 준 칼이었습니다. 이거 차에 두고 다녀. 내 차 아니냐?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글쎄, 시작은 한 것 같아. 시작이면 됐죠, 뭐. 시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스킨십이었습니다. 순애야,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시어머니는 놀랐지만 곧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됐죠. 두 사람은 김장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한 달 뒤 지연과 준호가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담이 아니라 기대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익은 김치를 꺼내 상에 올렸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익었어. 네 사람이 김치를 함께 먹었습니다. 시원하고 아삭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우리 집 김장 최고예요.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담그자. 네, 아버지. 내년에는 제가 일찍 올게요. 우리 모두 함께 하면 되지, 뭐. 마당에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장 항아리들이 따뜻한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 옆에서 네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장은 끝났지만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김치처럼 말입니다.